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박미 해설위원, 윤봉우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오늘 열린 5라운드 마지막 경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의 새로운 감독 아본단자 감독이 V리그 감독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어떤 경기를 선보였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스코어 10대 13.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서브 득점이에요. 11대 13. 예리하게 서브를 잘 넣어줬습니다. 김연경. 서브 득점! 허를 찌릅니다. 12대 13. 자, 지금도 넘어가는 볼입니다. 서브 효과입니다. 동점 찬스 볼입니다. 백어택! 넘기는 배윤아입니다. 동점 기회 흥국생명. 오픈 스파이크! 동점 포인트입니다. 13대 13. 서브가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에 갈까요? 백이 속공에 배윤아, 흥국생명 역전 기회. 옐레나! 성공입니다. 코트에 떨어집니다. 16대 15 앞서가는 흥국생명. 리시브 정확합니다. 오른쪽. 가운데입니다. 붙었어요. 김연경 성공입니다. 20대 19.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원정 세터. 전세영 블로킹! 22대 19. 아, 이주아 결정적이에요. 네,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승점이 절실한 도로공사. 짧게 왔어요. 올라갑니다. 전세현 또 막힙니다. 또 막힙니다. 네. 어느새 24대 19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19점에 그대로 스탑도 있습니다. 자,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김연경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문정원 잘 바운드 시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왼손 성공입니다. 네. 1세트 흥국생명이 이겼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범실이죠. 예. 점점 더 벌어집니다. 20대 12. 지금 현재 한 26%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자, 서브 코스가 지금도 좋아요. 네. 네, 박정아 선수의 공격입니다. 13대 21. 중앙에서의 공격 득점이 굉장히 안 보이는 도로공사고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리면서 서브 득점 하나 가져가는 도로공사입니다. 길게 이주아 집어넣습니다. 이동 속공 봐야 돼요. 성공입니다. 자, 이주아 선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짧게 길게를 적절하게 써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김나희까지 터지네요. 17대 24. 세트 끝낼 기회입니다. 2세트도 흥국생명이 가져가면서 2대 0이 됐습니다. 강한 서브예요. 이 시점에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찬스볼로 이어집니다. 흥국생명의 좋은 기회입니다. 옐레나! 수비돼요. 자, 임명옥 건져 올렸습니다. 제자리에서 캡벨 짧게 성공입니다. 23대 23. 판단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매치 포인트로 갈지 아니면 셋 포인트로 갈지 긴장이 많이 되겠어요. 김연경 성공입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박정아일까요? 박정아 자, 잘 듀스로 갑니다. 때렸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혜란 리시브 짧아요. 쉽지 않아요. 김연경 범실입니다. 역전입니다. 도로공사의 셋포인트. 도로공사의 서브가 좋았고요. 3대 실책을 유도합니다. 흥국생명 김연경 연속 실수는 없습니다. 왼쪽 박정아 성공이에요.
킥오버는 박정아입니다. 그 별명이 그래서 생긴 것도 있지만 올라갑니다. 김연경 짧게. 자, 세트 끝낼까요? 도로공사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김연경. 수비 좋아요. 임명옥의 슈퍼디그 반격. 김연아의 슈퍼디그 김연경. 수비 됐어요. 자, 여기서 넘깁니다. 다시는 봅니다. 찬스볼입니다. 세트 끝낼 기회. 블로킹 막힙니다. 다시 한번 동점 듀스로 이어집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예, 두 팀 리베로 굉장했고요. 블로킹으로 마무리합니다. 26대26 동점. 물이 붙었습니다. 이동하는 배우나 던져 올립니다. 다시 재역전 기회. 흥국생명 하이볼 강타. 또다시 매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리시브가 됐을 때 한 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네.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 서브가 잘 들어갔고요. 경기 끝날까요? 자,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아입니다. 김혜란 브레이즈 모드입니다. 미친 리그입니다. 왼쪽에 박정아. 자, 이번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죠. 옐레나 스파이크 따라갔어요. 넘기지 못합니다. 흥국생명 아본단자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합니다. 자, 첫 승을 선물해서 흥국생 선수들도 기쁠 것 같은데 I feel very happy. We win 3-0. Last set very tough. So really I am happy for the emotional and the feeling and what the girls try to do tonight. I feel great, and especially we finish with 3-0 winning in Istanbul and we start with 3-0 winning here. I hope is a good sign for our future. I want to make one team play each other and together to get the result, but play together in details, in fundamental, like become only one thing, no 6 or 20 different players. 3대0 완승으로 선두 자리를 고치며 5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흥국생명입니다. 옐레나 선수가 24득점, 김연경 선수가 18득점으로 좌우에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이주아 선수는 블로킹 5개를 잡아내며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고르게 힘을 내봤지만 상대전 첫 승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흥국생명 아본단자 신임 감독의 V리그 데뷔전이었는데요. 3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세트부터 좀 접전을 초반에 벌인 두 팀이었는데요. 이 흐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고 마침내 이겨낸 덕분에 또 3대0 완승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하기 전에 사실 지금 5라운드잖아요. 네. 1라운드부터도 알아요. 저 팀하고 할 때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아는데 오늘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는 서브잖아요. 네. 서브는 이쪽은 문정원 선수, 한 명은 김다은 선수. 그런데 김다은 선수의 1+1은 김미연 선수. 네. 또 문정원 선수가 플러스 전산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미연 선수가 충분히 김다은 선수를 바꿔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해줬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문정원 선수를 바꿔줬던 전산 선수가 그렇다 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고, 또 문정원 선수를 집중 공략하면서 쉬운 브로킹에서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서브 리시브에서 흔들리면 이 부분이 브로킹도 앞서가는 부분이 됐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10대 13에서 김연경 선수의 연속 문정원 선수에게 향한 서브와 짧은 서브를 동점을 만들었고, 또 들어온 김미연 선수가 6개 범실 없는 서브를 네. 넣음으로써 연속 7득점. 사실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그 박빙의 연기를 펼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서브에서 판가름이 났고, 흥국생명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상대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연속 서브에서 확실히 이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 다시 흐름을 가지고 오고 또 부가적인 또 추가 또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흥국생명인데요. 하지만 또 서브 블로킹뿐만 아니라 흥국생명에는 확실한 공격력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서브 리시브를 해서 네. 득점이 나지 않으면 어쨌든 수비가 되면 공격할 수 있는 쌍포가 있기 때문에 네. 득점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연경 선수, 엘레나 선수. 엘레나 선수가 첫 세트 조금 늦은 출발은 있었지만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해줬고, 두 선수의 합작
42득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끌려가는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 성공률만 봐서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이제 오늘 뭐 저는 보기 김민 선수가 뭐 두 자릿수 득점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마다 네. 흔들릴 때마다 상대의 빈틈을 노리면서 알토란 같은 득점을 해줬던 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고 뭐 선수들도 오늘 뭐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의욕도 굉장히 넘치고 또 좋은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만큼 그 압박감을 좀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기분 좋은 3대0 완승을 거둘 수 있었던 흥국생명입니다. 반대로 이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경기를 내주면서 상대전 열세도 이겨내지 못했고 또 4위의 추격도 뿌리치지 못했는데요. 사실 1세트 초반 또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3세트 듀스 접전을 펼쳤다는 걸 보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건데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도로공사가 가장 장점이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력이 이렇게 업다운이 많지 않다는 네. 가장 장점인데 올해 특히 업다운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한 부분도 많은데 다행인 것은 오늘 뭐 박재관 선수가 오히려 캡벨 선수보다 그 좋은 공격을 많이 했고 최근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타임, 가장 높은 타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팀이 이끌어 나갔는데 나머지 경기가 뭐 오늘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뭐 도로공사에서는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배은하 선수하고 정대영 선수가 최근 뭐 무릎이 좋지 않아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경기보다 두 선수가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배은하 선수가 3세트에 들어서서야 공격 득점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또 이윤정 선수도 이해가 가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브 리시브에서 아무래도 많이 흔들리다 보면 코트장 캡벨 선수가 오른쪽에서 후위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코트장을 3분의 2밖에 쓰지 못하기 네. 때문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볼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정확히 가면 공격률도 높아지겠지만 공격률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윤정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되지만 그래도 뭐 서브 리시브에서 문정호 선수와 임명훈 선수가 든든히 지키고 있고 또 다른 경기 또 남은 경기에서 또 잘해주면 승점 챙겨서 본배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경기에서 또 챙길 수 있었던 소득을 기억하면서 또 6라운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부입니다. 흥국생명 옐레나 선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3연승으로 선두 자리에 여유를 더하는 흥국생명입니다. 승점 69점으로 2위 현대건설과 승점 7점 차 간격을 벌렸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추격자를 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3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맞대결을 가졌습니다. 두 팀 모두 상승세였다가 최근 2연패로 주춤하고 있는데요. 연패를 끊어내고 5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 팀은 어디였을까요? 짧게 끌어서 갑니다. 석공. 황태기 반대쪽 수직 점퍼 스파이크 순발력 좋아요. 다이버 리크바이리 추가 득점. 짧게 떨어뜨리는 서브 오른쪽 스포츠로 올라갑니다. 리크바이리 천행이 시도 환상적인 플레이. 강한 서브 흔들리는 리시브 오른쪽 이크바이리 이것도 쳐내네요. 다 되는데요. 좀 넘어지면서 억지로 그냥 올려만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띄워줬는데 1세트 현재 이크바이리 선수의 공격 성공률 80%에 육박합니다. 강한 서브 들어갔어요. 꽂힙니다. 서비스. 4라운드 두 팀 맞대결에서 사실은 비에나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예. 니코바리 선수도
32점이나 올려줬는데 살짝 자존심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아세나스 밀어넣기 시도 하율에게 득점 25대 19. 김준호 다시 오른쪽 비에나 블록아웃. 이크바이리 선수가 첫 세트에 좀 날아다녔다면 이제 비에나 선수가 공격을 좀 살리면서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다시 신장호. 황태기 셋업 중앙 파이프 들어올렸습니다. 벤치 근처 김정호의 2단 중앙에서 밀어넣기. 비에나 때립니다. 닿았어요. 바닥에 팬케이크 닿았어요. 수비 바닥에 닿습니다. 이호건의 서브. 황태기 뽑아줍니다. 오른쪽 백업해 블로커 달아나는 득점. 오른쪽 대각선 벗어납니다. 이렇게 2세트 종료됐습니다. 세팅 오른쪽 코너로 수비수 있습니다. 짧아요. 네 선수 사이로 떨어집니다. 네, 뭐야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네요, 김상우 감독. 자, 이영원 중앙 속공. 황성재 잘라서 갑니다. 김정호. 비에나 왼쪽 공격. 제자리 점프 연타. 빈 공간. 띄워줍니다. 마지막에 볼을 깎습니다.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신장호 긴 서브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이번 3세트 비에나의 서브. 백토스 오른쪽 코너로. 라인 밟았어요. 이것도 범실이 나오네요. 예. 또 봅니다. 김정호 공격 전환 앞쪽 수비. 블로킹 바운드. 여기서 또 터치넷이네요. 여기서요? 김준호 선수의 터치넷인데 지금 점수 한 점 차로 좁혀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서브로 왕태기. 오른쪽 강타. 다시 공격 전환 중앙에서 때렸어요. 블로킹. 브로킹 양 오늘 많습니다. 그리고 이크바이리 선수가 마음먹고 때린 거 정민수 리베로가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이게 한 점이죠. 개인 들어갑니다. 자, 또 꽂힙니다.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KB 손해보험. 오늘 기록 쏟아집니다. 결정적인 서브 한 방이 이렇게 나오네요. 신장호 맞춰서 갑니다. 황태기 중앙 속공 들어갑니다. 오른쪽 달립니다.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2단 오픈 스파이크 중앙 파이프로 자기 진영. 김정호 끝을 보고 때렸습니다. 심판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한번 해보는데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오늘 KB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꺾으면서 이번 5라운드를 4승 2패로 마감짓습니다. 5라운드를 승리로 마무리한 팀은 KB손해보험입니다. 비에나 선수가 양팀 통틀어 최다 27득점으로 맹활약했고요. 황경민 선수는 블로킹 6개를 포함해 15득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이크바이리 선수와 김정호 선수가 분전했음에도 3연패입니다.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거두면서 5라운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세트를 먼저 내주고 출발했지만 내리 3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KB손해보험이 이긴 3세트의 중심에는 비에나 선수가 있었죠. 그렇죠. 베나 선수가 오늘도
KB손해보험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주면서 이 팀의 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비에나 선수 오늘 사실 경기 초반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1세트에 3득점, 공격 성공률 20%에 그치면서 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 2세트부터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팀의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비에나 선수 2세트의 공격 점유율이 무려 75%였을 정도로 이 10득점의 공격 성공률 60%를 기록하면서 세트를 가져왔고 3세트에도 11득점에 공격 성공률 56%를 기록하면서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비에나 선수는 서브에이스 2개, 브로킹 3개까지 기록하면서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펼쳤고 오늘 경기 27득점에 공격 성공률 47%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해결사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KB손해보험 이제는 5라운드 4승 2패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남은 6라운드에 비에나 선수의 또 활약이 이 나머지 팀들에게 어떤 경기력을 내려줄지 궁금해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오늘과 같은 비에나 선수의 활약 어찌 보면 이 KB손해보험에 합류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기본값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어려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 국내 에이스 역할을 해준 또 황경민 선수의 역할이 있었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랜만에 황경민 선수가 이 본인의 목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네. 1세트를 내주고 경기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 황경민 선수가 중앙우위 공격과 이 퀵오픈으로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주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황태기 세타가 1세트 비에나 선수보다는 아웃사이더 히터를 살리려는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요. 황경민 선수가 15득점의 공격 성공률 53%를 기록하며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브로킹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개인 최다 브로킹 타의 기록인 6개를 기록하며 상대 외국인 선수 이크바이르 선수의 기세를 확실히 눌러줬는데요. 네. 황경민 선수가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이 KB손해보험의 이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 지금보다 더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이번 6라운드 또 이 돌아온 내년 시즌까지 국내 에이스로의 역할이 이제 되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황경민 선수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역할을 또 기대하고 KB손해보험에서 또 데리고 온 만큼 또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또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삼성화재는 1세트를 먼저 따냈지만 이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2세트부터 좀 공격에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삼성화재는 이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 신장호와 고준용 선수가 이 병행 투입되면서 그동안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경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신장호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고준용 선수가 메워주는 경기 운영을 했던 삼성화재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두 선수 이 자리에서 서브와 득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B손해보험에게 공략 대상이 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요. 이크바이르 선수가 25득점에 공격 성공률 51%, 김정호 선수가 14득점에 54%의 성공률을 보여주며 제 몫을 해줬다면 신장호 선수가 6득점에 공격 성공률 27%로 그쳤고 고준호 선수는 교체 투입되었지만 무득점에 그치며 이 두 선수의 아쉬운 공격력으로 삼각편대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 아웃사이더 히터 한 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남은 6라운드는 물론 이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이 한 자리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오늘은 이 고민이었던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삼성화재고요. 반대로 KB손해보험은 또 후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3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5라운드가 마무리됐는데요. 모두가 30경기씩 치른 현재 남자부 현재 순위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추격을 뿌리치고 중위권과의 간격을 좁히는 6위 KB손해보험입니다. 승점 석점 올리며 35점, 오늘 지면서 3연패에 빠진 최하위 삼성화재와 승점 7점 차입니다. V리그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5라운드가 맞춰졌다는 게 또 새삼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로써 5라운드 모든 팀이 이 30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5라운드를 잠깐이나마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윤봉우 해설위원, 이 5라운드 남자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재밌는 게 많았죠. 네. 이 중위권 싸움이 치열했던 5라운드였고 또 이 점점 윤곽을 나타내며 5라운드가 마감됐죠. 네. 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3위권 싸움과 선두 경쟁이 아주 볼만했는데요. 이 5라운드 전체 21경기 중에
7번의 5세트 경기가 있을 정도로 와. 이 매 경기 접전을 많이 펼쳤던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과 이 체력이 많이 요했던 경기들이 참 많았죠. 네, 퇴근도 늦게 하시고 선수들도 참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치열해진 재미 덕분에 팬들께서도 V리그를 더 신나게 즐기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여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졌는데 박미 해설위원은 이 5라운드 여자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실까요? 저는 이제 그 너무 이슈가 되는 거 말고 네. 저는 페퍼저축은행의 정말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맞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부분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페퍼저축은행이 2승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상을 겪고 4승을 하고 있고 네. 이 페퍼 선수들 보면 다른 팀이 걷든 뛰든 달리든 뭐 상관없이 본인들의 그 페이스대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칭찬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 현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5연패에 빠진 현대. 저 20하고 21년 시즌에 5연패 한 이후로 네. 이번이 두 번 이제 최근 5연패인데 사실 더 많이 현대 건설의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너무 달리고 있던 현대 선수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요. 현대건설 입장에서 보면 정규력이 1위로 올라가면 이미 챔프전에 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 본백으로 하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전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플레이오프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 오늘 뭐 홍생명이야 1위를 탈환했고 그런데 가장 좋은 페이스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 인삼공사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싸움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 경쟁이 치열해진 데에는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부분, 특히나 뭐 예상외의 선전을 기록한 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치열해진 이 순위 경쟁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 5라운드 좀 가장 눈여겨봤었던 팀, 남자부에서는 어느 팀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화재를 뽑고 싶어요. 오늘 경기는 패했지만 네. 이 5라운드를 치르면서 1위부터 6위까지 그 어느 팀도 삼성화재가 이 쉬운 경기를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장 좋았던 경기력을 보였던 삼성화재이기 때문에 이 또 그 중심에는 이크바리 선수와 김정호 선수가 5라운드 특히 좋은 이 서브와 이 공격력으로 팀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 경기를 끝으로 5라운드를 마무리됐고 6라운드에 들어서서 제가 듣는 첩보에 의하면 네. 이제 양희준 선수까지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투입 예정인데 이 젊은 선수들이 또 삼성화재에 투입되면 또 어떤 시너지가 날지 또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해갈지 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예상외 포인트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이어지는 6라운드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부도 치열한 순위 경쟁, 뭐 남자부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상외 선전, 뭐 이렇게 또 확 치고 나가는 팀이 생긴 덕분에 또 치열해졌는데요. 박미 해설위원이 아까 살짝 힌트를 주셨죠? 아니 저는 그 임봉우 의원처럼 어디 네. 가서 막 첩보증 펼쳐보는 건 없고 저는 경기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그 좋은 신인 선수를 계속 뽑았고 그동안에 좀 잘 만들어졌고 또 거기다가 이소영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지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도 사실 경기는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항상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부분이 없지 네. 않아 있었는데 최근 그 마무리에서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뭐 염혜선 선수가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자칫 싱겁게 그 시즌 정규리그가 될 뻔했는데 중위 싸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인상공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해도 디테일한 또 순위, 최종 순위표는 정말 끝까지 예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6라운드에는 또 V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KBS N스포츠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열리는 여자부 6라운드 첫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KGC 인삼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KGC 인삼공사 최근 기세가 가장 좋고 또 오늘의 결과로 3위 도약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경기 기세가 있고 그 연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내일 또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지난 경기 페퍼저축은행이 이기면서 승률을 50%로 맞췄고 네. 또 최근 이 엘리자베스 선수의 안정된 마무리 결정력 제가 경기하면서 엘리자베스 선수가 오늘 엉덩이가 더 높게 올라가네요 할 정도로 네.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필두로 물론 뭐 그 가장 외국인 선수로서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
인상공사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필요할 때 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선수가 외국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혜선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말 나침반을 들고 잘 가고 있고 또 박계민 선수가 뭐 최선화 선수와 교대해 가면서 높이가 필요할 때는 이 선수가 들어가고 수비가 필요할 때는 최선화 선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율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사흘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페퍼저축은행은 그날의 아쉬움을 서력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5라운드 그래도 2승을 거두면서 긴 연패 없이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이 직전 맞대결 1세트에서의 그 좋았던 기억을 또 되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제가 1세트에서는 뭐 안 되는 거 없이 다 하고 인상공사 선수들이 아니 이거 뭐지? 이러면서 경기를 그냥 1세트를 그냥 서 있다 나올 정도로 네. 그날 뭐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의 뭐 공수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2세트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두 번째 세트. 이렇게 좋은 첫 세트를 하고 나면 두 번째 세트 너무 의욕이 앞서서 이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역시 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리아리드 선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높이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끝날 때까지 좀 유지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다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점수가 안 나게 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당황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창단 후 인상공사를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6라운드잖아요. 첫 경기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까 또 좋은 경기를 펼쳐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여자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남자부 역시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사흘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카드는 현재 승점 차 없이 이 승수에서 앞서서 위태로운 3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캐피탈과의 직전 맞대결에서는 졌는데 아쉬움을 서력함과 동시에 또 3위 자리 지켜야죠. 그렇죠. 우리카드 정말 6라운드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4위인 한국전력이 최근 상세가 무섭기 때문에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아가메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 아가메 선수의 부진이 팀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팔꿈치 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신영철 감독은 포지션 변경을 단행을 할 수도 있는데 아가메 선수가 미들 브로커 쪽으로 또 김재환 선수가 아포지 쪽으로 또 출전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경기 양쪽 사이드에서 득점력이 나와야 기세가 좋은 현대캐피탈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인데 그 중심에는 아가메 선수가 절대적으로 좀 힘을 내줘야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은 선두 자리에 올라섰다가 하루 만에 자리를 내줬지만 최근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뭐 V리그에서 최근 흐름은 가장 좋은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다시 선두 자리에 또 올라서기 위해서 좀 뭐가 필요할까요? 현대캐피탈 최근 경기에 진짜 기세가 너무 좋죠. 네. 이 최근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이 왼쪽 아웃사이드 히터 정광인과 오레오 선수가 너무나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선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롱과 6라운드 맞대결 이전까지 승수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이현수 세터의 경험이 곁들어지면서 또 이게 힘들다면 김명환 세터까지 병행 투입되면서 힘을 좀 내줘야 되겠고 수비와 브로킹에서는 상대보다 앞서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여유 있는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전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완승을 거뒀던 현대캐피탈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경기를 또 예상할 거고 승리를 이어간다면 5연승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경기가 되겠죠. 네, 이 선두 경쟁에 또 어떤 흐름이 변화가 또 감지가 될지 또 중위권 경쟁에는 또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될지 이 경기는 또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012-2013 시즌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저희 KBSN 스포츠 중계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V리그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